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죠.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해서 사건에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음성 녹음 파일을 하나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 녹음 파일이 작성된 일자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7월 12일 수원구치소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고 있던 김형태 변호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40분간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이 사건 항소심 법정에 제출한 파일입니다. 최근에 검찰이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일정이 잡히니까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 관계자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7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데 이 날짜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시작했다는 날보다 더 앞선 일자입니다. 자, 뒤에 가서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첫 번째 음성 파일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짜 한번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난해 7월 12일입니다. 자, 첫 번째 들려드릴 내용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기 전에 이미 김성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변호사님 급히 뵙자는 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자를 계속 검찰이 압박을, 비자가 이제 뭐 해임 명령과 액수도 커지고 뭐 한 10몇 가지 혐의를 가지고 계속 이제 검찰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김성태 이자한테 하는 압박이 뭐냐면 이재명을 불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나한테 김성태가 나를 만나서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가 지금 몰려있다. 이재명을 불어라. 검찰이 김성태에게 이와 같이 압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압박을 받은 김성태가 그 다음 단계로 이화영을 압박합니다. 그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다 보고 했을 거고 뭐 다 알 거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를 그 친구가 냈고, 저를 이제 압박하는 마지막 카드가 이제 다음번에는 증언을 내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진술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과 내 뭐 이런 뇌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불리한 얘기를 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거여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협박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면서 이 녹음을 한 날은 7월 12일, 바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성태 전 회장이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 출석 순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지금 나가서 증언할게요 라고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줬냐, 뇌물을 줬냐, 이런 내용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정작 법정에서는 법인카드를 이화영에게 줬는지 또 다른 문모 씨에게 줬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보류합니다. 내가 지금 헷갈린다, 나중에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보류를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처음으로 법정에서 언급합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고 이화영이 그와 같은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하기에 이르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김용태 변호사에게 접견을 와달라고 요구를 하고 바로 김성태의 법정 증언이 있던 다음 날 김용태 변호사를 만나서 내가 이같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성태만 압박을 하느냐, 이어서 이어지는 대화를 들어보시면 검찰이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측근과 가족에 대해서 끝도 없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를 융단으로 압박한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지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제가 한 20번 정도 조서를 썼어요. 쓰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갖고 제가 뭐 대북 송금에 대해서 김성태한테 얼핏 들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도 중간에 막 진술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주변 사람들 제 바로 심영숙 구속됐죠. 또 제 사무장 하다가 지금 맨날 물러가죠. 또 제 완전 별건인 라고 하는 저희 우리 이해찬 대표님은 도와주신 기업인 불러가지고 아주 족쳐갖고 그냥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놨죠. 우리 집 다 털어갖고 우리 딸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이렇게 현금 지원하고 이거 다 지금 털어놨죠. 그런 것도? 네. 증여라고요? 신고 안 했다고? 이제 딸들을 불러 조사했다는 증여뿐만 아니라 그 돈에 출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걸 또 김성태는 자기가 날 줬다라는 거죠. 현금을 더 줬다. 그 돈을? 네, 또 뇌물을, 플러스 알파 뇌물이 네다섯 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융단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재판이. 그러니까 검찰이 이전 부지사의 측근과 가족에 대해서 끝없는 별건 수사를 벌이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성태를 통해서도 협박을 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것처럼 압박을 하면서 김성태가 본인의 주장을 인정해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성태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진술이죠.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어서 이와 같은 김성태의 주장이 완전히 허구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성태의 이런 거짓 폭로죠. 거짓 프레임에 의한 폭로인데 어쨌든 이것을 좀 작게 가려면은 이재명 지사님한테 지금 관련된 김성태가 하겠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현재 현출된 게 스마트팜 대납했다, 방법비용 대납했다 이거 있잖아요. 삼자 뇌물. 삼자 뇌물과 관련돼서 아직 기소는 안 돼 있는데 이걸로 관련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거의 메이드한 것 같아요. 메이드 해가지고 걔네들 갖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한 4-50명의 조서를 받아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경기도에서 현출된 모든 문서를 다 해가지고 마침 어제 변호사님 측에서 안 오셨던데 매일 오시다가 어제 김성태 증언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꽉 짜져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완벽하게 짰을까 싶을 정도로. 김성태의 주장을 토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거의 메이드 해놨다.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기소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김성태의 진술은 완전히 소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리고 본인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데요. 이 시점에 이미 이 진술 세미나, 이른바 진술 세미나라고 부르죠. 쌍방울 관계자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술을 짜맞췄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걔네들이 김성태 진술과 주변의 진술을 다 맞춰가지고 3인 성호도 그런 3인 성호가 없죠. 한 30인 성호를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 핵심이 뭐예요? 스마트팜 비용을 제가 얘기해가지고, 제가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김성태한테 부탁해서? 네,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네, 내가 그걸 이재명 지사한테 말씀드렸고, 이재명 지사는 잘 알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 어머니 모친상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 돈 잘 받아, 잘 보내서 고맙다고, 비서실장이,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일정이라고. 그런 정황이 그 시기에 좀 이렇게 있어 다 맞춰놨고.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조문 간 걸? 조문은 갔겠지. 조문 갔고.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근데 거기서 진술을 스마트폰 비용 부탁을 했다. 아니, 전혀 아니고. 돌아가셨으니까 걔네들 다 말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 걔네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질신문이라는 명분하에 자기들끼리 대다섯 명씩 모아갖고, 검찰에서 훈련을 시켜갖고 다 진술을 맞춰놓은 거예요. 검찰이 대질신문이라는 명분으로 이 쌍방울 관계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훈련을 하듯이 진술을 짜맞췄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진술 세미나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니 믿을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진술 세미나를 하는 거겠죠. 자,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도 김성태의 협박을 받아서 그리고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김성태와 상의를 하면서 허위 진술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토로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한참 뒤에 네가 북한하고 비즈니스 이제 하는 거 좀 나중에 알아가지고 2019년 7월달에 필리핀 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뒤에 알아갖고 내가 너 북한하고 할 때 우리 지산이 방법도 한번 부탁해봐라 이렇게 부탁하는 걸로 하고. 일로 하자. 네, 하자. 응? 그걸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하고. 언제? 아니 최근에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네. 하고. 같이 그러니까 김성태하고 대절 비슷하게 조사잖아요. 네.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도 내가 국제대회 갔다 오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다 치고, 그 다음에 네가 돈을 보내면 안 되면 내가 퇴임하거든요. 퇴임할 때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잠깐 전했던 걸로 하자. 이러면 되겠냐? 응? 너 앞에 스마트폰 다 인정해야 돼. 형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난 할 수밖에 없나지. 거의 미치고 환장하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걸 검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변호사님 조심스럽게 제가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나가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건 언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언제 이 얘기를 할까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김성태와 검찰의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지만 언젠가 다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 보고한 날짜는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장소는 경기 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각에 이재명 대표는 도청이 아니라 국회의원회관에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나중에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을 보고 일시로 특정해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변호인에게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외부 일정이 있던 날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검색을 한 끝에 이 대표가 국회의원회 회관에 있었던 7월 29일 오전 10시 무렵을 보고 일시로 특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김성태가 또는 검찰이 회유했다, 압박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내용들을 허위로 진술했다, 하나하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디부터가 허위 진술인지 이 김영태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질책을 하죠. 본인이 이전에 맡았던 큰 사건 경험상 그렇게 위기모면하자고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 그대로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더라. 있는 건 있다고 없는 건 없다고 진술해야 그 결과가 좋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자, 이 접견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 사이에 법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벌어지고요. 지난해 8월 8일에 이 김영태 변호사가 결국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사임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의 압박, 회유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허위 자백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변론하기가 어렵다라면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합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이 사임계를 내기 전에 증거의견서 등을 통해서도 이미 7월 12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김성태와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 진술을 본인의 의견서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7월 12일이란 날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검찰이 최근에 이화영을 회유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과 배우자였어. 이런 주장을 담은 민주당 회유 일지라는 것을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자,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민주당 관계자가 처음으로 회유를 시도한 날, 그것도 이화영을 직접 접촉한 것도 아니고요. 이화영의 측근 또는 배우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날이라고 적시한 것이 7월 13일입니다.
이전 부지사가 회유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접견은 그거보다 하루 전입니다. 더더군다나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른바 법정 부부싸움이 벌어졌던 공판, 그것은 7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화영을 회유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당과 배우자가 회유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9월 7일에 이르러서야 회유에 성공을 했다. 이화영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회유받았다, 압박받았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올 4월에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 주장까지 이어지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요. 이 접견이 있던 날, 내가 회유 압박을 받아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변호인에게 토로를 했던 날은 이 진술 세미나 주장이 있기보다 9개월 전이고요. 검찰이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배우자가 이화영에 대해서 회유에 성공을 했다라는 9월 7일보다 2달 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법정 싸움이 있었다. 배우자가 이화영에게 회유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2주가 앞선 날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최초로 회유 시도를 했다.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또는 측근을 만나서 회유 시도를 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에서 돕겠다라고 한 것이 회유 시도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날보다도 하루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처럼 민주당이나 배우자가 이화영을 회유해서 이런 주장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김성태와 검찰의 회유 압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하고 김성태 증인신문이 있던 바로 다음 날 변호인에게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를 했던 겁니다. 자, 끝으로 이 주요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진술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과 뭐 이런 뇌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 불리한 얘기를 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거여서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융단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 김성태 증언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꽉 짜져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완벽하게 짰을까 싶을 정도로 뭐 3인 성호도 그런 3인 성호가 없죠. 한 30인 성호를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대질 신문이나 명문화에 자기들끼리 막 4-5명씩 모아갖고 검찰에서 훈련을 시켜갖고 다 진술을 맞춰놓은 거예요. 쟤들이 한 걸 50인처럼 다 만들어놨다니까, 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놨잖아, 지금. 네. 이 사건도 만들어놓은 거잖아. 네. 그것도 또 하나 만들겠다고 겁주는 거야. 네. 또 만들겠다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